빠방하이. 국내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중 하나인 부산. 그런데 몰랐던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 너머로 이어진 역사부터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로컬 음식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부산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해운대, 국제시장, 영화제, 워낙 유명한 이미지들이 많지만요. 사실 부산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부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부터 부산포로 불리며 도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요. 근대화 시기엔 가장 먼저 개항되면서 산업과 무역의 거점으로 등극, 대한민국 제1항만 도시로 성장했죠.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부산은 1950년 8월 18일부터 1953년 8월 14일까지 3년간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함락되고 난 뒤에 마지막 보루였는데요. 정부, 언론사, 학교, 기업이 모두 몰려들면서 사실상 제2의 서울이 됐죠. 이 도시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 바다를 메어 만든 인공도시라는 점입니다. 부산의 바다를 접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간척지가 많다는 사실, 거대한 간척 작업을 통해 현재 모습이 완성된 건데요. 지금의 부산진, 범일동, 문현동, 부산역, 팬텀시티까지 전부 과거엔 바다였다는. 이외에도 부산의 지형은 여러모로 독특합니다. 바다와 산 사이에 도시가 껴있는 배산임의 구조. 애초에 부산은 지명의 의미도 가마솥 모양의 산인데요. 이런 지형 위에 생겨난 부산만의 독자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한복도로. 한복도로란 산 허리를 따라 만들어진 도로. 보통 도시들은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6.25 전쟁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폭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지가 부족해지자 급기야 사람들은 산비탈로 올라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을들을 피해 사이사이에 낸 길이 바로 산복도로죠. 급경사, 급커브, 시야없음, 복잡하고 높낮이 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수준의 오르막과 내리막인데요. 택시도 웬만하면 안 올라가는 곳이 부산의 산복도로이죠. 도보로도 오고 가기 힘들어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 대중교통들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무역도시에서 해양 관광도시로 변신해온 부산의 입체적인 지형과 역사, 옛 흔적과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네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산의 로컬 푸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당. 겉보기엔 그냥 물만두처럼 생겼지만 만두소를 아주 얇은 피로 감싸 맑은 국물에 담가 먹는 모습이죠. 국물 위에 동동 뜬 모습이 하얀 구름 같다고 해서 운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이 음식, 사실은 중국에서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푼푼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그랬던 게 일본에 넘어가서는 완탕이라 불렸고요. 부산에 와서는 완당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거죠. 물론 원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완탕은 만두피가 두꺼운 편이지만 부산 완당은 훤히 비칠 정도로 얇게 밀어내는 게 특징이죠. 약 3mm의 얇은 두께의 피 안에 소고기를 갈아 만든 소가 작게 들어있는데요. 원래는 포장마차에서 팔던 길거리 음식이었던 완당, 국수처럼 빠르게 끓여서 후루룩 먹기 좋게 만들다 보니 피가 점점 더 얇아진 거라고 하죠. 국물 속에서 얇은 만두피가 나풀거리는 모습이 마치 나비 같다며 나비만두라는 별명도 생겼다는. 또한 중국과 일본의 완탕은 닭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반면 부산 완당은 바닷가 도시답게 지역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어묵, 숙주, 쑥갓 같은 고명이 함께 올라가 입안 가득 향긋한 향이 조화롭게 퍼진다고 하죠. 강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맑고 깔끔한 맛이 완당의 무기입니다.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니까 아침 식사로 딱 좋고요. 지역 어르신들 해장 메뉴로도 자리 잡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중국, 일본의 것과는 또 다른 이국적이면서도 토속적인 맛의 완당. 알고 보면 완전 부산스러운 음식인데요. 중국 산동성의 작장면이 인천에 전래되어 짜장면이 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완당을 파는 가게들도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포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돼지국밥이나 밀면에 비하면 관광객들에겐 아직 낯선 음식이고요. 완당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부산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부산의 숨은 로컬 음식 완당, 다음에 놀러가면 한 번쯤 맛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부산의 운전문화 엄청 하드코어한 걸로 유명합니다. 서로가 절대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과격한 운전이 일상처럼 이어진다는데요. 타 지역 운전자에게는 거의 공포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부산에서 운전해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1초만 늦어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건 기본. 뜬금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질 않나, 깜빡이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다반사죠. 그렇다고 깜빡이를 켜면 오히려 속도를 내며 달려들어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냥 받겠다는 마인드로 밀어붙이는
느낌. 부산시에서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급기야 이런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두기까지 했다는 부산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운전 스타일도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급출발, 급제동, 급코너링, 멀미에 약하다면 긴장해야 하고요.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버스 타면 무조건 손잡이부터 잡고 보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부산만 유독 거친 운전으로 악명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 단순히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운전자의 행태가 운전의 난이도를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요. 애초에 부산의 도로 자체가 엄청 복잡한 편이거든요. 도로는 좁은데 지형이 험해 경사와 커브길이 많고요. 5거리, 6거리 같은 신기한 교차로도 넘쳐납니다. 9시 방향, 10시 방향, 2시 방향 내비게이션을 봐도 헷갈려서 초행길 운전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길 한번 잘못 들면 엄청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서 급 차선 변경 같은 순간적인 판단은 필수인데요. 부산에서 운전자라면 어디서든 잘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게다가 부산이라는 이름답게 도시 곳곳에 산이 참 많습니다. 시내에만 터널이 20개가 넘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터널이든 다리든 죄다 막힌다는 점. 대부분 2차로라서 심하면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된다고 하네요. 특히 만덕 터널이 악명 높은 구간이라고. 이렇듯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부산 도로 위. 애초에 운전을 곱게 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부산러들은 이런 운전에 익숙해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좀 더 빠르게 도착해서 오히려 편하다는 것. 서울 가면 다들 너무 얌전하게 운전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부산에서 운전이란 생존기술에 가까운 것 같네요. 부산은 다채로운 맛을 품은 도시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풍부한 해산물, 푸짐하고 따뜻한 서민 음식,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모여 살면서 여러 지역의 음식 문화가 섞이게 되었죠. 이런 독특한 음식 문화 덕분에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들이 넘쳐나는데요. 먼저 동래파전. 1999년 부산 향토 음식 1호로 지정되었을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밀가루가 아닌 찹쌀과 맵쌀가루로 부치고요. 쪽파와 미나리, 낙지, 굴, 새우 등이 들어가죠. 마지막에 달걀을 푼 후 뚜껑을 덮어 익히는 게 포인트. 보통 파전처럼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고요. 풍부한 해산물과 미나리가 들어가 향긋하죠. 특히 간장 대신 초장에 찍어 먹는 방식이라 더욱 별미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다음은 부산하면 빠질 수 없는 밀면입니다.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소, 돼지, 닭뼈를 푹 고아낸 육수에 면을 말아먹는 향토 음식 밀면. 한국전쟁 당시 냉면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감자나 메밀 대신 구하기 쉬운 밀가루로 면을 만들었던 건데요. 시원한 육수에 양념장으로 맛을 낸 것은 냉면과 비슷하지만 보다 부드럽고 굵은 면발이 밀면의 매력이죠. 여름에는 시원한 육수가 들어간 물 밀면과 비빔 밀면을 먹고 겨울에는 김치 고명을 얹어 따뜻하면서도 얼큰한 맛을 내는 온밀면을 즐겨 먹습니다. 현지인 꿀팁이라면 면을 가위로 자르지 않고 먹어야 밀면의 쫄깃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요. 식초와 겨자를 적당히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 살아난다고 하네요. 옛날 포장마차의 최고 인기 안주 단연 꼼장어 구이였습니다. 꼼장어를 안주 삼아 들이키는 소주 한 잔, 오랜 일과로 쌓인 피로를 한 방에 풀어줬는데요. 이 꼼장어 구이의 원조가 바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고 합니다. 꼼장어의 공식 명칭은 먹장어. 부산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수산물인데요.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식용으로 먹지 않았다는 사실. 오로지 가죽을 얻기 위한 용도로 껍질만 벗긴 후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졌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던 자갈치 상인들이 헐값에 구할 수 있었던 꼼장어를 사다가 구워 팔기 시작했던 건데요. 매콤하게 양념하여 석쇠에 구워 먹기. 저렴한 가격에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죠. 그렇게 꼼장어 구이는 당시 부산 서민들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최고의 안주감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하네요. 꼼장어가 식용이 아니었다니 놀랐던 사실이네요. 부산 사람한테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는데 부산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렇다면 아직 초보 부산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부산 사람들은요, 해운대, 동래, 수영구 등 구체적인 지명으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죠. 가까운 동네끼리도 서로 명확히 구분하는 분위기. 동네마다 느낌도 확 달라서 지역 간 자부심도 은근 강한데요. 그래서일까요? TV 드라마나 예능에 부산 배경이 나오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일단 지도부터 켜는 게 일상입니다. 저기 어디지? 하면서 위치 추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찐 부산러들은 어디에서 놀까요? 서면, 남포동, 해운대. 부산하면 빠질 수 없는 명소이지만요, 정작 현지인들은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체증, 주차 스트레스로 약속이 있지 않는 한 관광객 밀집 지역은 피하는 분위기. 여름 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역민은 잘 찾지 않고요. 광안리, 홍정, 다대포처럼 그나마 한적한 해변을 선호하죠. 애초에 바다 자체를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계곡이나 시원하고 한적한 내륙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다 도시지만 실제로는 바다랑 멀리 지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게 부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부산 사람들 국밥 사랑
부산도 진심입니다. 부산은 전국 1, 2위권을 다룰 만큼 국밥집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서면 국밥골목, 깡통시장 국밥, 온천장 국밥거리 등 각 지역의 노포가 분포해 있고요. 돼지국밥, 소고기국밥, 순댓국밥, 내장국밥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부산은 종종 조폭도시, 센도시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영화, 언론, 뉴스 매체의 영향인데요. 그건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실제 범죄율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덕분에 부산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화났어? 왜 안 해? 사실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는 친데레와 강한 억양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괜히 기세 보이고 친해지기 어렵다는 느낌. 하지만 친근하고 정 많은 부산 사람들, 표면에도 이야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을 툭툭 잘 거는 스타일이라고. 부산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도시 같네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도시 부산. 갑자기 부산 여행 땡기네요. 마무리. 아직 인천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단호박?